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요구사항 및 조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저에게 강의를 듣는 이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게, 거의 정확하게 일치를 하겠지만은 유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시험을 치는 그 장소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급받는 요구사항 및 조제 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지급받은 시험지에 맞게끔 여러분들 시험지에 있는 요구사항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실험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가끔씩 하나씩 변경을 시켜 놓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지금 수업 듣는 이 내용대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급받은 시험지를 읽어보지를 않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내용 자체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탈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듣는 내용은 기준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참고사항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급받은 요구사항이나 조제 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준해서 정확하게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먼저 지급받은 재료 및 시설을 이용해서 아래 작업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분석 장비의 교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광 광도계를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분광 광도계는 파장이 540나노미터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540나노미터로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시료의 희석용 순수 용액을 사용했을 때 분석했을 때 100% T 또는 0.0000A 흑광도죠. 흑광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지 확인하시오. 분광 광도계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용액을 조제가 끝나고 나면 분광 광도계를 이용해서 흑광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 흑광도를 측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미리 540나노미터의 파장을 맞춰놓고, 그리고 정류수로 0점을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사항은 여러분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표준 용액의 흑광도를 측정을 합니다. 지급된 K메노포 과망간산 칼륨이죠. 그래서 표준 용액이 과망간산 칼륨이에요. 그러면 표준 용액으로 지급되는 과망간산 칼륨의 농도가 몇 ppm짜리를 쓰느냐 하면 1000ppm짜리를 사용하게 돼요. 따라서 1000ppm의 과망간산 칼륨의 표준 용액이기 때문에 색깔이 아주 진해요. 색깔이 진한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피펫으로 액체를 취했을 때 정확하게 눈금 자체를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험을 했을 때 더욱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약을 만들었을 때는 블랭크 5, 10, 15ppm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농도에 해당하는 시약을 조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제를 하는 용량은 100ml 플라스크를 이용을 해요. 그러면 블랭크와 5, 10, 15ppm이니까 표준 용액을 만들었을 때 블랭크를 포함해서 4개의 100ml짜리 플라스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조제를 한 후에 이 용액을 지급된 흡수셀로 흑광도를 측정을 해서 답안지 1, 흑광도 측정에 작성하시오. 그래서 답안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흑광도를 측정하게 되면 답안지에 우리가 표준 용액에 관계되는 작성란이 있어요. 그 작성란에서 여러분들이 흑광도를 측정한 다음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사항에 보면 표준 용액의 흑광도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측정을 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시료를 다시 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 용액은 딱 한 번이라는 것만 신경을 쓰시고, 표준 용액을 만들었을 때 그만큼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미지시료의 흑광도 측정입니다. 자, 미지시료를 만드는 용액이 주어집니다. 미지시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를 모르는 시약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은 시료는 보통 20에서 80ppm이에요. 반면에 표준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지급받은 용액은 1000ppm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000ppm이니까 훨씬 농도가 진하겠죠. 그래서 색깔이 진하고, 반면에 표준 용액을 만드는 용액보다는 미지시료를 만드는 용액으로 지급받은 용액은 약간 붉은색을 띠게 되는, 많이 연한 색깔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희석 자극과 흑광도 측정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표준 용액은 여러분들이 흑광도를 무조건 한 번만 측정을 해 주셔야 돼요. 반면에 미지시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 번 측정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표준 용액은 50, 15 ppm, 세 개의 ppm 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 미지시료가 5에서 15 ppm 사이에 들어가야지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석을 했을 때 5에서 15 ppm의 흑광도의 값을 벗어나게 되면 새로 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흑광도의 값이 표준 용액 5에서 15 ppm의 범위 안에 들도록 적절히 희석해서 흑광도를 측정을 하고 답안지에 보시게 되면 미지시료의 흑광도를 적는欄이 있어요. 거기에 적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 값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새로 조제를 하려고 하면 감독위원에게 새로 조제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새로 조제를 해서 다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보시면 미지시료의 흑광도 측정 값이 표준용액 흑광도의 적정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흑광도의 값이 5에서 15 ppm 농도에 들도록 반드시 희석 작업을 재수행하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표준 용액의 값이 일단 정확해야 됩니다. 블랭크를 찍고 5, 10, 15 ppm의 농도의 흑광도를 찍은 다음에 미지시료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그 미지시료의 흑광도가 표준 용액 5에서 15 ppm 사이의 흑광도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5에서 15 ppm의 흑광도 범위 안에 들도록 다시 여러분들이 시료를 조제를 해서 흑광도 값을 다시 찍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석 그래프를 작성합니다. 급량선을 작성한다는 거죠.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그래프를 답안지 2, 그래프 작성에 완성하시오. 값은 그래프의 가로축은 농도, 세로축은 흑광도. 조금 이따 계속해서 볼 거예요. 세로축의 흑광도 측정 값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로 눈금을 작성하시오. 그리고 납은 표준 물질의 각 농도에 해당하는 흑광도 값을 그래프에 점으로 모두 정확하게 표시하고 각 점에 해당하는 값을 농도 흑광도로 표기를 하고, 자, 여기서 각 점에 해당하는 농도와 흑광도를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보통 한 30cm 자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자등을 이용해서 되도록 그래프상의 모든 점들이 통과할 수 있게끔 일직선이 되게끔 급량선을 그리시오 되어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농도를 여러분들이 측정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직선으로 나오겠지만은 오차가 발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직선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3개의 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3개의 점을 통과를 못하면 2개의 점이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통과하게끔 0점을 기준을 해서 점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직선을 이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표준 용액의 급량선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줘야지 미지시료의 흑광도에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우리가 급량선에서 알아내서 희석 배수를 찾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희석 배수치를, 다시 말해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용액의 여러분들이 흑광도의 값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표준 용액의 농도는 알고 있잖아요. 50, 15 ppm이라고. 그러니까 5 ppm에 해당하는, 10 ppm에 해당하는, 15 ppm에 해당하는 흑광도 값이 정확해야지 세 점이 일직선을 통과할 거고, 그래야지만이 미지시료의 흑광도의 값에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각 점에 해당하는 농도와 흑광도의 값을 기재를 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에 보면 미지시료의 흑광도의 측정 값을 세로축에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그 값을 그래프 용지 좌측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축과 평행한 점선을 급량선과 접하게 그리고 접점에서 세로축과 평행한 점선을 그려서 가로축 값에 해당하는 점을 세로축 하단에 화살표로 표기를 하고 그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읽어서 기록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급량선에서 미지시료의 흑광도에 해당하는 미지시료의 농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지시료의 농도를 찾아냈을 때의 소수점 자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조금씩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읽어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읽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치는 요구사항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읽어서 기록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읽으시면 안 돼요. 왜? 시험장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읽으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요구사항에 맞게끔 답안을 작성을 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내용은 거의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를 하는 거지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부분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변경된 부분과 같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수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4번 지급된 미지시료의 농도가 표준 용액으로부터 몇 배 희석되었는지를 계산하시오. 실제로 보면 이 값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표준 용액에 정확하게 만들어서 표준 용액의 흑광도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미지시료의 농도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금량선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되고, 그 정확한 금량선에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찾아내서 마지막에 희석 배수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화학분석 기능사의 자급형 시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제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요구사항, 시험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시험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험장에서 답안을 이제 우리가 시험 과정을 수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조제 방법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기준해서 잘 기억을 해 가시는 것이 중요하죠. 조제 방법까지 주어지게 되면 실제로 실험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조제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블랭크 용액을 한번 볼게요. 자, 조제 방법에서 먼저 블랭크 같은 경우에서는 정류수를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블랭크에 100ml짜리 플라스크에 여러분들 정류수를 표선까지 채워주시면 돼요. 따라서 블랭크는 정류수라는 거. 그리고 표준 용액을 조제를 하는데 표준 용액은 5ppm, 10ppm, 15ppm 3개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표준 용액은 농도가 얼마짜리를 쓴다고 되어 있죠? 과망간산 칼륨 1000ppm짜리를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급받은 1000ppm짜리 얼마가 필요하냐? 우리가 얼마를 만들죠? 5ppm짜리 100ml를 만들기 위해서. 따라서 1000ppm 곱하기 Xml는 5ppm 곱하기 100ml의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치해야 되는 양은 1000ppm짜리 과망간산 칼륨 분치해야 되는 양은 0.5ml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표준 용액 1000ppm짜리 이렇게 지급받은 용액이 있어요. 이 지급받은 용액을 지금 얼마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0.5ml가 나왔으니까 0.5ml를 취해 넣습니다. 0.5ml를 취해 넣고, 그리고 100ml니까 표선 있겠죠, 표선? 이 표선까지 정류수로 여러분들이 표선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5ppm짜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설명을 보면 100ml 플라스크에 주어진 표준 용액 1000ppm짜리 얼마를 넣는 거죠? 0.5ml를 취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류수로 표선을 정확하게 채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류수를 주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 비커를 이용해서 표선을 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세척병 있죠? 정류수가 들어가 있는 세척병. 자, 이렇게 생긴 세척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척병을 이용해서 표선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럼 비커로 여러분들이 채울 때는 목 부분까지 비커로 채운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세척병으로 표선을 채우시면 되는데, 시험장에서 감독위원에 따라서 비커를 이용해서 표선을 못 채우게 하는 감독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세척병으로 여러분들이 표선을 채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10ppm짜리를 우리가 조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ppm짜리 100ml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0ppm짜리 얼마가 필요하냐? 따라서 X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1ml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급받은 표준 용액 1000ppm에서 얼마를 취해 넣는 거죠? 1ml를 취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류수를 주입을 해서 표선까지 정류수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100ml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척병을 이용해서 표선을 채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척병은 위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이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제 정류수가 나오는데 이 세척병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표선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우리가 비크로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세척병으로 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세척병으로만 채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척병을 이용해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보시면 100ml 플라스크에 주어진 표준용액 1ml를 pipet으로 정확하게 취해 넣고 정류수를 이용을 해서 표선까지 정확하게 채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15ppm을 조제를 하겠습니다. 자, 15ppm을 조제했을 때는 15ppm짜리 100ml를 만들기 위해서 1000ppm짜리 얼마가 필요하냐? 따라서 X를 계산하니까 1.5ml가 분치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급받은 1000ppm에서 얼마를 주입을 하는 거죠? 1.5ml를 주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정류수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하얀 선이 있거든요. 그 하얀 선을 표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정류수로 채워주시면 되죠. 자, 이때 채우는 것은 세척병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돼요. 세척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표준 용액을 다 만들었어요. 따라서 블랭크 한 개, 블랭크는 정류수로 표선을 채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5ppm, 10ppm, 15ppm.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개, 여러분들이 암기사항이 있어요. 어떤 암기사항이 있느냐 하면 식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분치량을 계산할 게 아니라 5ppm이다 그러면 0.5를 취하죠. 10ppm은 1.0, 15ppm은 1.5를 취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분치량은 표준 용액의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값에 10을 나눠주시면 되죠. 5ppm짜리는 10을 나누면 0.5, 10ppm은 10을 나누면 1.0, 15ppm은 10을 나누면 1.5ml의 분치량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표준 용액의 조제가 완료되면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덮어놓고, 그리고 뚜껑이 없으면 필름을 이용을 해서 마개 대신에 필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감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용액, 자,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표준 용액의 분치량은 자, 5ppm, 10ppm, 15ppm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5ppm 같은 경우에서는 10분의 1이니까 0.5ml, 10ppm은 1.0ml, 15ppm은 1.5ml를 분치를 한 다음에 100ml 플라스크에 넣어요. 그런 다음에 세척병으로 정류수를 표선까지 채우게 되면 표준 용액이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미지시료입니다. 그래서 미지시료를 희석하는 게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지시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희석을 합니다. 미지시료는 하나를 만드는데 대부분이 보면 희석 배수치가 10배 아니면 5배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희석을 하시게 되면 그 값이 표준용액 5ppm에서 15ppm 사이에 들어가게끔 거의 주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먼저 팁을 보시게 되면 10배를 여러분들이 희석하는 경우에서는 분치량이 딱 떨어져요.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지금 보면 12배, 15배, 17배 같은 경우에서는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0배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분치량 같은 경우에서는 소수점이 나오면 정확하게 실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치량이 딱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10배, 뭐 5배를 희석하든지 10배를 희석하든지 20배를 희석하든지 거의 3개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5배 아니면 10배, 2개 중에 1개로 희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10배를 희석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10배를 희석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주어지는 여러분들 그 미지시료의 농도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희석을 해야 되는 미지시료의 농도를 보니까 아주 진하게 주어졌어요. 색깔 자체가 아주 진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진하다는 것은 희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배를 희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다음 파트에서 배우겠지만은 농도가 묽어요. 색깔이. 여러분들이 지급받은 미지시료의 농도가 조금 묽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5배를 희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0배와 5배를 희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됐어요. 벗어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희석 배수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희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팁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급받은 미지시료의 색깔이 진하다. 그래서 10배를 먼저 희석을 하겠습니다. 희석 배수치 10배라는 걸 찾아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급받은 미지시료에 몇 ml를 취할 것인지 분치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분치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짜리에 만들죠? 100ml 메스플라스크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100ml 나누기 희석 배수치. 그래서 100ml에서 10배로 희석하니까 10을 나누게 되면 10ml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급받은 미지시료에서 10ml를 분치해서 넣습니다. 분치해서 넣고 그리고 정류수로 표선을 채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표준용액 5에서 15ppm 사이의 색깔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색깔이 지금 여러분 10배를 희석했는데도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ppm보다 표준용액 15ppm보다 더 진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희석 배수치를 더 늘리면 되죠. 희석 배수치를 더 늘릴 때는 10배가 너무 진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뭐 15배 아니면 20배 정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희석 배수치 분치량이 딱 떨어져야 되니까 10배가 진하게 나오면 20배를 한 번 더 희석을 하는 것도 괜찮죠. 자,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표준 용액입니다. 얘는 블랭크예요. 자, 그래서 0ppm, 5ppm, 10ppm, 15ppm에 여러분들이 시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배를 희석해서 만드니까 여러분들 표준 용액이 15ppm보다 더 진한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희석 배수치를 더 크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서는 20배를 희석을 해요. 그러면 100ml에 5ml를 넣고 다시 정류수로 표선을 채워요. 그런 다음에 색깔을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여기 5ppm과 10ppm 사이에 색깔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흑광도도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흑광도를 찍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표준 용액에 그 희석을 표준 용액을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 나온 색깔을 이용을 해서 미지시료를 만든 다음에 그 색깔 5ppm에서 15ppm 사이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미리 판단을 하게 되면 흑광도를 찍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값이 잘 만들어졌다, 벗어났다.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색깔이 묽은 경우에 자, 주어진 미지시료의 색깔이 좀 연하게 보여요. 연하게 보이면 몇 배를 희석하느냐 하면 5배를 희석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미지시료의 용액을 몇 ml를 취하느냐 분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00ml에 우리가 만드니까 100ml 나누기 몇 배를 희석하죠? 5배. 그러면 100 나누기 5배를 하면 20ml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제공된 미지시료에 있는 액을 20ml를 피펫으로 분치를 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류수를 채워서
표선까지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류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세척병을 이용을 해서, 세척병이에요. 세척병을 이용해서 표선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자, 블랭커 5, 10, 15ppm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5배를 희석해서 만들었어요. 5배를 희석해서 만드니까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 색깔이 이렇게 5에서 15ppm 사이 안 들어가고 5ppm보다 낮아요. 그러면 희석이 너무 많이 됐다는 소리겠죠. 희석이 너무 많이 되니까 3배나 2배를 하는데 여기서 2배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2배를 했을 때는 어떻게? 50ml를 넣고 표선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급받은 미지시료 용액의 색깔이 진하면 10배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연하게 느껴지게 되면 5배를 희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정확해요.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두 번씩은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10배를 했는데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희석배 수치를 우리가 줄일 건지 늘릴 건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배를 했는데 이렇게 벗어났어요. 벗어나게 되면 너무 진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희석 배수를 키우시면 돼요. 근데 5배를 했는데 5에서 15ppm, 5ppm보다 색깔이 더 묽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희석 배수지가 크다는 소리니까 희석 배수지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팁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진한 용액은 10배, 묽은 용액은 5배를 하는데, 그 10배나 5배를 했을 때 범위 안에 5에서 15ppm의 표준 용액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팁에 있는 희석 배수치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 10배를 했는데 너무 진해요. 그럼 20배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5배를 했는데 너무 묽어요. 그러면 2배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소수점이 없는 분치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2번 정도만 하시게 되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완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표준 용액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분석용 시료 용액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이 범위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급받은 미지 시료가 진하게 되면 10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연하면 5배를 한 다음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살펴보고, 안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10배를 한 경우에서는 이제 10배를 했으면 예를 들어 15ppm보다 더 진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0배를 해보고 안 되면 20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5ppm보다 연한 용액을 사용하니까 5ppm보다 더 묽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5배를 했잖아요. 더 묽게 나왔으니까 2배를 희석을 해보면 돼요. 2배를 희석해보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화학분석 기능사 작업형 수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용액과 그리고 미지시료의 용액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지만이 답안지를 작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안지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블랭크 만들고 5ppm, 10ppm, 15ppm의 표준 용액을 정확하게 만든 상태에서 미지시료를 10배나 5배를 희석해서 이 색깔과 비교를 해보는 거지, 실제로 표준 용액에 정확하게 제조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실제로 비교를 해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랭크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정류수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반면에 표준 용액은 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색깔이 아주 진하기 때문에 피펫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0.5, 1, 1.5ml를 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취해야지만이 농도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 실제로 실험에서는 거의 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핍해서 정확하게 이용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희석 배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0배나 5배를 진한 요갱은 10배, 묽은 요갱은 5배를 한 다음에 범위에 들어가면 흑광도를 그대로 찍으시면 되고 범위를 벗어나게 되게 되면 10배를 했는데 색깔이 너무 진하다. 그러면 20배를 해보시고 5배를 했는데 색깔이 너무 묽다. 그러면 2배를 한 번 더 희석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흑광도를 찍기 전에 용액의 표준 용액과 색깔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조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찍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흑광도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용액 색깔을 비교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흑광도를 정확하게 조제를 한 다음에 흑광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실제로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표준 용액과 미지시료 용액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했죠. 자, 그럼 이렇게 흑광도 값이 산출이 되게 되면 이제 금량선을 비롯하는 답안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